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발효 과학이 만들어낸 조용한 혁명입니다. 최근 호주 전역의 학교 식당에서 한식 주문이 전년 대비 2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셰프들 또한 한국의 발효 음식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풍의 중심에는 K-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최악의 우범지대로 불리던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 매일 폭력 사건이 반복되던 그곳에서 한국식 급식 도입 이후 학생 폭력률이 55% 감소했습니다. 단순한 메뉴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영양학계와 심리학계가 주목한 장과대의 연결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밥상에는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리처드 벤스입니다. 한때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아동보건 통계학자로 꽤나 이름을 날렸던 연구원이었지만 지금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가장 거칠고 험난한 우범지대로 손꼽히는 사우스사이드 지역에 위치한 링컨 고등학교의 교장직을 맡고 있었죠.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데이터와 아이들을 마주하며 교육계에 몸담아왔지만 최근 몇 년간 제가 출근길에 마주해야만 했던 우리 학교의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문 앞에는 삼엄한 금속 탐지기가 요란한 경고음을 토해냈고 완전 무장을 함보한 요원들이 아이들의 가방을 뒤지는 광경은 이곳이 배움의 전당인지 소년원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게 만들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전날 발생한 교내 폭력 사태와 결석률, 그리고 소년원 송치 비율이 빼곡하게 적힌 절망적인 통계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늘 세상을 향한 날 선 분노만이 가득 차 있었고 복도에서 어깨가 살짝 부딪혔다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피가 튀는 잔혹한 난투극이 벌어지곤 했었죠. 특히 갱단 소속의 거구 마이클과 또 다른 요주의 학생 데이비드는 교사들조차 눈을 피할 정도로 위험한 녀석들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눈 옆에 갱단 문신을 새긴 18살의 최고 요주의 인물이었고 데이비드는 사소한 시비 끝에 친구의 목을 조르다 제지당한 전력이 있는 17살의 폭발적인 녀석이었죠. 저는 과거 통계학자로서의 예리한 감각을 살려 이 끔찍하고 가파르게 솟아오르는 폭력, 수치들의 이면에 숨겨진 단 하나의 거대한 교집합을 찾아내기 위해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그 재앙의 근원은 참담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매일 점심마다 우겨넣고 있는 급식 식판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뇌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 즉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세로토닌의 무려 90% 이상이 뇌가 아니라 바로 창자, 즉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최신 의학계의 정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내 미생물 생태계, 흔히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불리는 것이 건강해야만 아이들의 뇌신경이 안정되고 폭력성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논문으로 입증된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식당에 내던져지는 우리 링컨 고등학교의 급식은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을 처참하게 몰살시키는 합법적인 화학 무기나 다름없었죠. 방부제와 젖을 쇼트닝에 찌들어 눅눅해진 감자튀김, 고기 함량은 10%도 채 되지 않고 정체불명의 첨가물로 뭉쳐진 치킨 너겟, 그리고 무엇보다 나트륨과 액상과당이 성인 1일 권장량을 아득히 초과하는 싸구려 냉동 피자가 전부였습니다. 극도로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덩어리들은 아이들의 혈당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그때마다 이성을 통제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은 완벽하게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천연 유산균이나 식이섬유라고는 단 1g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끔찍한 정크푸드들이 아이들의 뱃속에서 썩어가며 세로토닌 분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화학적 교란 상태에 빠진 아이들은 극도로 예민해진 채 작은 자극에도 공격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끔찍한 통계와 과학적 팩트를 손에 쥔 채 저는 당장 주교육부와 학교 이사회를 찾아가 책상을 내리치며 탄원했었습니다. 제발 우리 빈민가 아이들에게 장을 살리고 뇌를 진정시킬 수 있는 진짜 음식을 달라고
이 거대 급식 카르텔과의 독점 계약을 당장 끊어내지 않으면 아이들이 전부 범죄자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었죠. 하지만 현실에 견고하고 추악한 자본주의 벽 앞에서 저의 애끓는 호소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학교에 쓰레기를 납품하며 연간 수십억 달러의 배를 불리던 거대 급식업체의 대표 브레드 워커가 저를 찾아와 비웃으며 내뱉던 그 모욕적인 말은 지금도 제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고 있습니다. 벤스 교장, 알량한 통계학자 흉내는 그만 내시고 현실을 좀 직시하시죠. 당신네 그 빈민가 학생 한 명당 배정된 하루 급식 예산이 고작 2달러 60센트입니다. 우리말로 약 3,400원이죠. 그 돈으로 뒷골목 갱단 예비군들에게 유기농 채소와 최고급 코스 요리라도 대접하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는 그 쥐꼬리만 한 단가에 맞춰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최적의 칼로리를 제공하는 자선 사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로토닌이네 마이크로바이옴이네 헛소리할 시간 있으면 쓸데없는 짓 마시고 당신네 학교 애들 군기나 똑바로 잡으세요. 피가 거꾸로 솟는 모멸감이었습니다. 그 오만방자한 카르텔의 눈에 우리 아이들은 그저 예산을 축내는 골칫거리이자 불량식품 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하찮은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깊은 패배감과 숨막히는 절망감에 짓눌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늦은 밤. 서재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폭력 사태 보고서를 뒤적이고 있던 제게 올해로 16살이 된 명랑한 딸 릴리가 다가왔습니다. 릴리는 평소 한국의 K-팝과 드라마를 즐겨보며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편견 없이 흡수하던 아주 똑똑한 아이였죠. 릴리는 제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자신이 정리한 빼곡한 통계 자료와 태블릿 화면을 제 눈앞으로 조심스럽게 들이밀었습니다. 아빠, 학교 폭력 통계와 쓰레기 급식 문제 때문에 또 혼자 앓고 있는 거야? 아빠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해답. 어쩌면 이 데이터들 안에 전부 들어있을지도 몰라. 이건 단순한 유행이나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아빠가 가장 신뢰하는 객관적인 숫자와 팩트들이라고.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미국의 썩어 빠진 시스템에 치를 떨고 있다 한들 서구의 영양학적 우월주의에 오랫동안 절어있던 제게 아시아의 식단은 그저 탄수화물 위주의 불균형한 식단이라는 낡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릴리가 건넨 첫 번째 자료, 바로 호주 유력 매체 세분 뉴스와 학교 급식 서비스 업체 플렉스 스쿨즈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릴리, 이 수치가 정말 사실이라고? 호주 전역의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한국식 식사 주문량이 전년 대비 무려 200%나 폭증했다고. 호주 아이들의 영혼의 음식이라 불리던 전통적인 소시지. 롤과 미트파이가 한국의 불고기 비프볼과 치킨 라이스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냐? 제 경악에 찬 물음에 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놀라운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맞아, 아빠. 게다가 급식업체 대표의 공식 인터뷰를 봐. 아이들이 단순히 대중문화의 영향 때문에 한식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선명하고 깊은 맛에 완전히 이끌려 스스로 한식을 정규 메뉴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야. 한식의 풍부한 채소와 균형 잡힌 영양소가 부모들이 선호하는 건강식단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호주 학교 주방의 셰프들마저 이 거대한 흐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대. 서구권의 깐깐한 학부모들과 교육 당국이 단지 유행 때문이 아니라 영양학적 우수성과 맛의 깊이를 인정하여 한식을 자발적으로 학교 급식에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 평생의 상식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릴리가 준비한 진짜 결정타는 바로 다음 자료에 숨어 있었죠. 전 세계 미식 트렌드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권위의 미슐랭 가이드, 그 중에서도 미식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프랑스 파리와 낭트의 3스타 셰프들이 앞다투어 쏟아낸 한식에 대한 경이로운 찬사들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봐, 아빠. 프랑스 낭트의 미슐랭 스타 셰프 로맹 보네가 직접 한 인터뷰야. 그 콧대 높은 프랑스 요리사들이 수십 년 동안 숭배해 온 일식의 엄격함과 기교를 뒤로하고 이제는 한식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으로 삼고 있대. 로맹 보네 셰프는 한국의 발효과학,
즉 오랫동안 정성을 들이는 장류와 김치, 그리고 깊고 진한 국물 요리에 담긴 그 폭발적인 감칠맛을 가리켜 전염성이 있는 뚜렷한 에너지라고 극찬했어. 릴리의 손끝이 가리키는 화면 속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해답의 실마리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 완성된 한국 고유의 발효과학. 고추장, 된장, 간장, 그리고 김치 속에 살아 숨쉬는 그 경이로운 미생물. 군집들이야말로 망가져버린 우리 아이들의 장내 환경을 완벽하게 재건하고 뇌의 세로토닌을 폭발적으로 뿜어내게 만들 진정한 천연 치료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셰프들은 한식이 단순히 식재료의 우수성을 넘어서 거대한 우주이자 사교성이 내재된 위대한 문화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식판 하나에 자신의 목만 덜어받아 벽을 보고 묵묵히 혹은 거칠게 먹어치우는 미국과 유럽의 성스러운 독주 문화와는 차원이 달랐죠. 둥근 식탁에 삼삼오오 마주 앉아 커다란 뚝배기 하나를 가운데 두고 따뜻한 온기와 정을 풍성하게 나누는 한국인들의 식문화는 타인과의 교감과 배려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교성 훈련장이자 밥상머리 교육 그 자체였던 겁니다. 맙소사, 우리가 완전히 틀렸었어. 우리 미국은 $2 60센트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아이들에게 칼로리 쓰레기를 던져주고 고립시켜왔는데 한국인들은 그 발효된 콩과 채소를 통해 아이들의 뇌를 치유하고 다 함께 찌개를 나누어 먹는 문화를 통해 짐승 같은 폭력성을 잠재우고 타인을 품어내는 훌륭한 교양 시민으로 길러내고 있었던 거야. 가슴이 터질 듯한 벅찬 전율과 함께 30년 동안 맹목적으로 숭배해온 서구. 영양학계의 오만함이 제 안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제 가슴 저 밑바닥 시면에서부터 미치도록 뜨겁고 붉은 불길이 화산처럼 치솟아오르는 것을 강렬하게 느꼈죠. 호주 대륙의 학교 식당을 집어삼키고 프랑스 미슐랭 셰프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밥상. 저 거룩한 발효과학의 뚝배기 속에 담긴 숭고한 비밀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훔쳐올 수만 있다면 매일 피 흘리며 죽어가는 우리 링컨. 고등학교 빈민가 아이들의 병든 뇌와 영혼을 다시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번쩍하고 뇌리를 스쳤습니다. 더 이상의 어설픈 의심이나 통계 분석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서재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내 두 눈으로 직접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과학과 문화의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 아니 단 1초도 숨을 쉬며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거칠게 차키를 거머쥐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제 심장은 30년 교육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맹렬하고 거칠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데이터를 기적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14시간이라는 길고 지루한 비행 끝에 마침내 제가 탄 여객기의 바퀴가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에 거칠게 마찰하며 내려앉았을 때 제 온몸은 주체할 수 없는 묘한 흥분과 맹렬한 지적 호기심으로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차 적응으로 인한 피로 따위는 감히 제 뇌세포를 파고들 틈조차 없었죠. 가슴 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맹목적인 목적만이 횃불처럼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딸 릴리가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통계 지표들, 호주 전역의 학교 식당을 완벽하게 점령해버린 한식의 200% 폭발적 증가세, 그리고 콧대 높은 프랑스 파리의 미슐랭 3스타 셰프들마저 무릎 꿇게 만든 그 전염성 있는 에너지의 실체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해부하고 증명해내야만 했으니까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미국 빈민가 한복판에서 매일 피 흘리며 죽어가는 우리 링컨. 고등학교 아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제게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서울의 살을 애듯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고 제가 짐도 채 풀지 않은 채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지극히 평범한 공립고등학교였습니다. 릴리의 한국인 친구 가족을 통해 어렵사리 시차를 허락받은 그곳에서 저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베테랑 영양교사님과 첫 인사를 나누게 되었었죠. 단정하게 새하얀 위생 가운을 차려입은 이수진 선생님은
먼 타국에서 온 늙은 이방인을 향해 온화하고도 깊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저를 학교의 심장부인 거대한 조리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주방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미국 전역의 수많은 학교에서 보아왔던 급식실. 주방의 풍경은 그저 냉동 피자와 치킨 너겟의 비닐. 포장을 뜯어 거대한 산업용 전자레인지와 기름에 찌든 튀김기에 우겨넣는 살벌한 해동 공장에 불과했었죠. 하지만 대한민국 학교의 조리실은 그야말로 신성하고 거룩한 생명. 창조의 성전이자 완벽하게 통제된 거대한 미생물 실험실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 키만 한 거대한 스테인리스 무쇠 가마솥 여러 개가 뜨거운 불기둥 위에서 무서운 기세로 끓어오르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생복과 마스크로 빈틈없이 중무장한 67명의 조리사님들이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오 맙소사. 이 선생님, 제가 오기 전 비행기 안에서 한국 교육부의 공식 데이터를 읽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역의 11,000개가 넘는 학교 중 무려 99.8%가 거대 외부 업체의 위탁이 아니라 학교가 직접 식재료를 관리하고 요리하는 직영급식으로 운영된다는 그 기적 같은 수치가 정말 사실이었군요. 미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국가적 시스템입니다. 제 경악에 찬 감탄에 이수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솥 안에서 끓고 있는 짙은 갈색의 국물을 가리켰습니다. 벤스 교장 선생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우리 급식의 진짜 핵심은 예산이나 행정력이 아닙니다. 저 솥 안에서 끓고 있는 것, 저것이 바로 호주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프랑스 미슐랭 셰프들을 열광하게 만든 한국 밥상의 심장이자 거대한 우주, 바로 발효과학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된장을 듬뿍 푼 찌개와 잘 숙성된 묵은지, 김치찜을 먹일 계획이거든요. 발효과학. 그 단어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통계학자이자 영양학 연구원이었던 저의 뇌세포가 미친 듯이 깨어나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선생님의 설명은 제가 그동안 서구의 얄팍한 영양학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깊고도 오묘한 의학적 진리 그 자체였죠. 미국의 급식 업체들은 그저 아이들 식판에 몇 칼로리가 올라가는지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수치만 기계적으로 계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을 살리는데 목숨을 겁니다. 한국의 전통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김치 속에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시간과 정성으로 배양해낸 수십억 마리의 살아있는 착한 미생물, 천연 유산균들이 득실거립니다. 공장에서 화학 첨가물로 억지로 흉내낸 맛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부패를 막고 생명을 잉태해낸 위대한 생물학적 기적인 것이죠. 선생님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뇌과학이자 의학이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녀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죠. 교장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고 불안을 잠재우며 폭력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그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바로 아이들의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아이들이 극도로 정제된 설탕과 나트륨 덩어리인 정크푸드를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전멸하고 부패균이 증식하여 뇌로 가는 신경 전달 물질이 완벽하게 교란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고 짐승처럼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된장찌개와 김치를 뱃속으로 밀어넣는 순간 장내에는 거대한 생태계의 복원이 일어납니다. 천연 유산균들이 장벽을 튼튼하게 감싸 안고 뇌를 향해 폭발적인 세로토닌을 쏘아 올려주는 겁니다. 밥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연료가 아니라 아이들의 들끓는 호르몬을 다스리고 날카로운 신경을 진정시키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천연 정신과 약물이 되는 것이죠. 쾅! 하고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천둥이 내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우리 빈민가 아이들의 치솟는 폭력성과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어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려 발버둥 쳤었는데 지구 반대편의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고작 3,000원짜리 식판 위에 발효된 콩과 배추를 올림으로써
그 끔찍한 사회적 질병을 완벽하고도 우아하게 뿌리째 치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슐랭 셰프들이 극찬했던 한식의 전염성 있는 에너지란 혀끝을 자극하는 단순한 미각이 아니라 뇌신경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인간의 영혼을 평화롭게 마취시키는 발효 과학의 눈부신 위력이었던 것이죠. 그제야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미국이 그동안 예산 핑계를 대며 아이들의 입에 우겨넣었던 쓰레기들이 녀석들의 뇌를 망가뜨리고 서로를 찢어 죽이게 만든 명백한 살인 무기였다는 참담한 진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계 바늘이 정오를 가리키고 점심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종소리가 학교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온몸의 근육이 방어 기제로 뻣뻣하게 굳어지고 말았었죠. 시카고의 빈민가 링컨 고등학교에서 점심 종소리는 곧 아이들의 통제 불능한 굶주림이 폭발하고 식당이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폭동의 시작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며 숨을 죽인 채 식당 입구 쪽을 긴장된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알량한 공포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도 경건하고 성스러운 기적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종이 울리자마자 식당으로 쏟아져 들어온 수백 명의 학생들은 단 한 명도 거칠게 뛰거나 앞사람을 밀치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욕설이나 고함은커녕 3355 짝을 지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기말고사의 범이나 어젯밤 보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를 나누는 순수한 10대들의 맑은 웃음소리만이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금속 탐지기도 몽둥이를 든 험악한 보안 요원도 없는 이 열린 공간에서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차분하게 일렬로 배식줄을 섰습니다. 극도로 안정된 세로토닌이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듯 했었죠. 하지만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배식이 끝난 후 아이들이 밥을 먹는 식탁 위의 풍경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셰프들이 한식을 가리켜 사교성이 내재된 거대한 문화라고 극찬했던 바로 그 이유가 제 눈앞에서 찬란하게 증명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학교 급식실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은 각자의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에 던져진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들고 철저하게 고립된 채 벽을 보고 앉아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묵묵히 씹어 삼킵니다. 타인과의 교류는 완벽하게 단절된 그야말로 성스러운 독주이자 지독한 독방 수감자들의 식사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한국 아이들의 식탁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둥근 원형 식탁에 대여섯 명씩 모여 앉은 아이들은 식판에 담긴 묵은지, 김치찜을 젓가락으로 길게 찢어 친구의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척척 얹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배식된 맛있는 고기 반찬을 기꺼이 옆 친구의 식판으로 밀어주며 환하게 웃고 너 오늘 안색이 안 좋은데 내 국물 더 먹을래 하며 따뜻한 온기를 스스럼 없이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밥을 먹는 내내 아이들은 서로의 눈을 다정하게 맞추고 쉴 새 없이 대화하며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1차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체온과 마음을 나누는 고도의 사회화 훈련이자 위대한 나눔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교감의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맹렬한 공감 능력을 키우고 양보와 배려를 몸의 근육처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찌개를 나누어 먹고 서로의 반찬을 챙겨주는 이 찬란한 밥상머리. 문화 앞에서는 그 어떤 날카로운 폭력성과 이기주의의 그림자도 결단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프랑스의 그 콧대 높은 미식가들이 엄격하고 수직적인 위계 질서에 갇힌 일본의 일식을 버리고 이토록 여유롭고 창의적이며 에너지와 즐거움이 폭발하는 한국의 밥상에 영혼을 빼앗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경이로운 질서와 철학에 넋을 잃고 서 있던 제게 이수진 선생님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식판을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우리 아이들 틈에 섞여서 대한민국의 밥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을 한번 온몸으로 느껴보시지요. 떨리는 두 손으로 식판을 받아든 저는 홀린 듯이 학생들의 줄 맨 뒤에 가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조리사님들은 이방인인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깊고 진한 색감의 묵은지, 김치찜과 두부가 듬뿍 들어간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넉넉하게 퍼주셨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빈자리에 마주 앉은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된장찌개,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죽는 날까지 결단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백 일의 시간 동안 항아리 속에서 숨을 쉬며 발효된 콩이 만들어낸 그 묵직하고 거대한 구수함, 바다의 생명력을 가득 품은 멸치와 다시마 육수에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감칠맛, 그리고 혀끝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청양고추의 알싸함이 거대한 폭풍처럼 제 미각과 뇌수를 동시에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공장에서 기계가 찍어낸 얄팍하고 폭력적인 설탕과 소금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대지와 깊은 바다가 만나고 수많은 미생물들이 생명활동을 하며 잉태해낸 대자연의 교향곡 그 자체였죠.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굳어있던 제 위장을 든든하게 데우는 순간 제 장내의 미생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뇌를 향해 따뜻한 위로의 호르몬을 뿜어내는 것이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어 찰진 쌀밥 위에 붉은 묵은지 한 조각을 올려 한 입 가득 씹어 삼켰습니다. 숙성된 젖산균이 만들어낸 기분 좋은 새콤함과 매콤함이 입안에서 팡팡 터져나가며 지난 30년간 절망과 패배감으로 너덜너덜해져 있던 제 가슴 깊은 곳의 상처마저 눈 녹듯 씻어내고 있었죠. 이것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리는 신비로운 약이었고 상처받은 짐승을 따뜻한 온기를 품은 인간으로 완벽하게 부활시키는 위대한 마법이었습니다. 순간 숟가락을 쥐고 있던 제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할 겨를 조차 없었죠. 저는 식판에 얼굴을 처박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링컨 고등학교에 가여운 내 아이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틀렸어. 우리 미국 전체가 완전히 미쳐 있었던 거야. 우리가 $2 60센트라는 돈의 논리에 눈이 멀어 너희들의 장을 부패시키고 뇌를 망가뜨리며 철저하게 고립된 식탁에 가두어 너희들의 영혼을 굶겨 죽이고 있었어. 만약 너희들이 오늘 이 위대한 발효, 과학이 담긴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을 수만 있었다면 둥근 식탁에 앉아 친구의 밥그릇에 김치를 얹어주는 이 거룩한 나눔의 철학을 단 한 번이라도 배울 수만 있었다면 너희들은 결코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주먹을 휘두르는 끔찍한 괴물이 되지 않았을 텐데. 30년 동안 전 세계 교육과 통계학의 꼭대기에 서 있다고 자만했던 서양. 우월주의의 굳건한 성벽이 한국의 3,000원짜리 식판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와르르 붕괴하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자본주의의 탐욕에 눈이 멀어 아이들을 파멸로 내몰고 있던 제 조국 미국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지독한 분노, 그리고 객관적인 통계를 기적의 현실로 빚어낸 대한민국. 한민족의 그 숭고한 지혜 앞에 완벽하게 굴복해버린 철저한 참회. 그 거대한 감정들이 뒤엉켜 폭발하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또 쏟아냈습니다. 제가 식판을 부여잡고 오열하자 제 앞에 앉아 밥을 먹던 17살의 한국 남학생들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깨끗한 화장지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제 손에 쥐어주며 서툰 영어로 제 등을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울지 마세요, 선생님. 괜찮아요. 국물 더 드릴까요? 한국에서 온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 가득한 맑은 눈빛. 폭력과 이기주의가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자리에 굳건하게 뿌리내린 타인을 향한 저 위대한 공감 능력. 그 찬란한 인간애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눈물로 범벅이 된 제 가슴 속에서는 하나의 거대하고도 확고한 혁명의 불길이 용암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결심했다. 내 비록 고국으로 돌아가 모든 명예를 잃고 저 거대한 급식 카르텔의 총알바지가 되어 산산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효, 과학과 나눔의 철학을 통째로 뜯어내어 내 조국 미국으로 가져가리라. 시카고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빈민가 한복판에 이 뜨거운 뚝배기를 끓여내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영혼을 기필코 부활시키고야 말리라. 눈물을 닦아내며 젖은 얼굴을 들어올린 저는 떨리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 카르텔을 박살낼 치밀한 통계 자료와 과학적 무기들이 완벽하게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절망이나 후퇴는 없었죠. 제 앞에는 세상을 구원할 가장 강력하고도 위대한 해답, 대한민국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경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으니까요. 시카고행 비행기에 다시 오르는 제 발걸음에는 한국으로 향할 때 품었던 절박함과는 차원이 다른 맹렬하고도 거대한 전의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한낱 늙은 교장의 감상문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도 치명적인 무기들이 두둑하게 장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호주 전역의 학교 식당을 점령하며 200%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입증한 한식 도입 통계 자료,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이 한식을 전염성 있는 거대한 우주라 극찬했던 수많은 인터뷰 기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발효된 콩과 김치 속에 살아 숨쉬는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뇌에서 세로토닌을 폭발적으로 분비시켜 폭력성을 완벽하게 잠재우는지 증명해내는 한국 영양교사들의 치밀한 뇌과학적 데이터들이 제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미국 땅을 받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링컨 고등학교의 낡고 퀴퀴한 체육관으로 전교생의 학부모들을 모조리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투잡, 쓰리잡을 뛰며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빈민가 사우스사이드의 부모들은 피곤에 절어 거친 얼굴로 웅성거리며 체육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쥐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한국에서 훔쳐온 그 충격적인 진실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 올렸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제발 저 화면의 숫자들을 똑똑히 보아주십시오. 저것은 단순한 요리 사진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의 최고급 미식가들이 증명해낸 완벽한 과학이자 기적의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2 60센트라는 예산 부족의 거짓말에 속아 우리 아이들의 혈관과 뇌 속에 거대 자본이 만든 화학 독극물을 강제로 짜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 쓰레기 같은 냉동 피자와 액상과당 음료가 아이들의 장내 유익균을 처참하게 몰살시켰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작은 자극에도 이성을 잃고 서로를 물어뜯는 통제 불능의 괴물로 전락해버렸던 것이란 말입니다. 스크린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스테인리스 식판,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발효 과학의 결정체인 된장찌개, 호주 학교들의 압도적인 긍정평가 통계, 그리고 무엇보다 둥근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식판에 반찬을 덜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한국 아이들의 평화로운 영상이 체육관을 가득 채우자 장내에는 숨막히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곳곳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처절한 오열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었죠. 자신들의 가난 때문에, 그리고 무지함 때문에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의 뇌를 망가뜨리고 쓰레기통에 방치하고 있었다는 뼈아픈 죄책감이 부모들의 억장을 무참히 무너뜨렸던 겁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흑인 어머니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규하듯 소리쳤었죠. 교장 선생님, 당장 그 냉동 피자 계약을 찢어버리세요. 내 아이의 병든 뇌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매일 새벽 식당에 나와 솥단지를 닦고 양파라도 까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처절한 외침을 시작으로 체육관에 모인 수백 명의 학부모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거대한 함성으로 저의 급식혁명에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맹세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썩어빠진 자본주의의 거대한 괴물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무기 삼아 주 교육부의 급식업체와의 독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죠. 제 교장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거대 급식 카르텔의 대표 브래드 워커가 값비싼 대형 로펌의 소송, 전문 변호사 군단을 대동하고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의 얼굴은 모멸감과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는 담지도 못할 끔찍한 저주와 협박을 짐승처럼 퍼부어댔습니다. 리처드 벤스, 당신 지금 노망이라도 난 거야?
우리 회사와의 10년 독점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당신이 감히 그 알량한 교장 자리 하나 믿고 내 비즈니스를 망치려 들어. 당장 내일 모레 당신 목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수백만 달러의 위약금 소송에 휘말려 평생을 길거리에서 구걸하게 만들어주지. 뭐? 한국의 발효, 과학, 마이크로바이옴. 어디 그 잘난 빈민가 부모들이랑 냄비나 끓이면서 며칠이나 버티나 두고 보지.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벌한 법적 협박에 제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지만 저는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상 서랍에서 제가 밤새워 정리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어 그의 오만방자한 면상에 거칠게 집어던지며 사자처럼 포효했었죠. 마음대로 해, 이 더러운 악당아. 날 감옥에 쳐넣든 내 연금을 전부 압류하든 내 마음대로 하란 말이다. 하지만 이 서류를 똑똑히 봐. 이건 당신네 공장에서 찍어낸 나트륨 범벅 쓰레기들이 우리 아이들의 전두엽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증명하는 뇌과학적 의료 기록과 통계 데이터다. 내가 나를 고소하는 순간 나는 이 팩트들을 들고 뉴욕타임스와 CNN으로 달려갈 거다. 그리고 분노한 1,000만 명의 학부모들이 너희 회사를 상대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아동학대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 테다.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 아이들의 입에 내 놈이 만든 그 역겨운 화학 쓰레기가 들어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당장 내 학교에서 꺼져. 제 확고한 데이터와 학부모들의 연대라는 거대한 무기 앞에 기세가 눌려버린 브래드 워커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도망치듯 교장실을 빠져나간 후 저는 곧바로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카르텔이 주 정부의 지원금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에 맞서 저는 제 평생 모은 얄팍한 노후, 자금과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피 같은 돈을 전부 털어넣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수백 개의 최고급 스테인리스 식판과 두꺼운 전통, 뚝배기를 항공편으로 공수해오는 미친 짓을 감행했습니다. 냉동식품을 데우기만 하던 전자레인지를 모조리 박살내어 내다버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무쇠 가마솥과 무서운 화력을 뿜어내는 가스불을 설치했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심장부, 바로 주방을 책임질 영웅들을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카고 한인타운을 이잡듯 뒤져 평생을 한식당 주방에서 헌신하며 손맛과 정을 훈장처럼 간직해온 백발의 한국인 할머니 3분을 조리장님으로 모셔 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를 자청한 우리 링컨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서툰 솜씨로나마 칼과 도마를 쥐고 주방에 합류하면서 철옹성 같았던 미국 급식 마피아의 카르텔은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결전의 날. 한국의 발효과학이 접목된 직영급식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그 역사적인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학교 전체에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경이롭고도 묵직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눅눅한 기름 쩐내와 인공 감미료의 역겨운 냄새가 완벽하게 사라진 자리에 진간장과 참기름이 달궈지는 깊고 고소한 풍미, 멸치와 다시마가 뿜어내는 뻥 뚫리는 바다의 향기, 그리고 거대한 가마솥에서 한국인 할머니들이 볶아내는 매콤달콤한 제육볶음의 강렬한 불향이 복도를 타고 교실 구석구석으로 거룩하게 스며들었던 겁니다. 그 냄새는 마치 깊은 병에 들어있던 아이들의 뇌세포를 강제로 흔들어 깨우는 위대한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죠. 아침부터 굳은 표정으로 등교하며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던 녀석들도 복도에 감도는 그 기분 좋은 온기와 생전. 처음 맡아보는 감칠맛 나는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며 묘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낮 12시,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이 울리자마자 언제나처럼 굶주린 늑대떼처럼 식당으로 몰려드는 500명의 아이들. 평소 같았으면 식당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욕설을 내뱉으며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던졌을 그 거친 녀석들이 배식대 앞에 놓인 낯선 풍경에 흠칫 놀라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는 온데간데 없고 묵직하고 차가운 은빛 스테인리스 식판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면 그들의 주식이었던 냉동 피자 대신 붉은 윤기가 흐르는 고추장 제육볶음,
참기름에 묻힌 시금치 나물, 알록달록한 겉절이, 그리고 검은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정체불명의 갈색 국물. 바로 된장찌개가 낯선 위용을 뽐내며 놓여 있었으니까요. 순간 링컨 고등학교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갱단 소속이자 지난달 폭력 사태의 주동자였던 거구의 마이클이 험악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대열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 녀석은 배식대 위에 놓인 스테인리스 식판을 거칠게 집어들더니 당장이라도 할머니 조리장님들을 향해 내동댕이 칠 듯한 기세로 고함을 쳤었죠. 이봐, 벤스 교장. 지금 나랑 장난해? 내 더블치즈 피자랑 나초 어디 갔어? 입 벌겋고. 시꺼먼 아시아의 쓰레기들은 대체 뭐냐고. 나보고 지금 풀떼기랑 냄새나는 국물을 먹으라는 거야? 당장 내 피자 내놔. 안 그러면 이 식당을 다 부숴버릴 테니까. 마이클의 분노에 찬 고함에 뒤에 서 있던 수백 명의 아이들이 동조하며 거친 욕설과 야유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일촉즉발의 폭동 직전 상황으로 치달았죠. 주방 안에서 국자를 쥐고 있던 흑인 학부모님들은 공포에 질려 어깨를 떨었고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은 허리춤에 곤봉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마이클의 턱 밑까지 다가가 그의 분노로 이글거리는 충혈된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이클. 식판 내려놔라. 그리고 내 말 똑똑히 들어. 이건 내가 말하는 쓰레기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내 목숨과 연금을 전부 걸고 훔쳐온 진짜 음식이자 위대한 치료제다. 넌 지금까지 공장에서 버리는 쓰레기에 설탕을 섞어 만든 독약만 먹어왔어. 내 뱃속이 썩어가고 뇌가 망가져서 내가 늘 머리가 아프고 터질 것처럼 화가 났던 거야. 딱 한 숟가락. 단 한 숟가락만 이 고추장 고기와 발효된 된장 국물을 먹어봐. 먹고 나서도 정 역겹고 화가 난다면 그땐 내 맘대로 해. 이 주방을 때려 부수든 내 얼굴을 치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하지만 너도 진짜 사나이라면 나를 믿고 이 숟가락을 먼저 들어라. 제 결연하고도 진심 어린 눈빛에 길길이 날뛰던 마이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은 마지못해 젠장, 한 입 먹고 다 엎어버릴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죠. 식당 안에 수백 개의 살벌한 눈동자가 숨을 죽인 채 마이클의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클은 숟가락 가득 하얀 쌀밥을 푸고 그 위에 새빨간 제육볶음 한 점과 시금치를 푹 찔러 얹어 입안으로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한 번, 두 번 거칠게 씹기 시작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턱을 실룩거리던 마이클의 두 눈이 마치 수만 볼트의 번개라도 맞은 사람처럼 튀어나올 듯 팽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추장 특유의 맛있게 매운맛이 굳어있던 혓바닥에 미뢰를 때리고 그 뒤를 이어 터져나오는 돼지고기의 풍부한 육즙과 발효 장류의 묵직한 감칠맛이 녀석의 뇌수를 다이렉트로 강타해버린 것이죠. 그것은 정제 설탕과 액상과당이 주던 싸구려이고 신경질적인 쾌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숙성된 천연 아미노산만이 낼 수 있는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압도적인 감칠맛의 폭격이었던 겁니다. 마이클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은 마치 일주일을 굶주린 짐승처럼 밥과 고기를 마구 퍼넣더니 이내 앞에 놓인 검은 뚝배기째로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뜨거운 된장찌개 국물을 숨도 쉬지 않고 벌컥벌컥 마셔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닥이 드러난 뚝배기를 쾅 하고 내려놓은 마이클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항상 분노로 날이 서 있던 목과 어깨의 근육이 마치 솜사탕처럼 스르르 풀려내리고 있었습니다. 매운 고추가 뿜어내는 기분 좋은 엔돌핀, 그리고 된장 속에 살아 숨쉬던 수억 마리의 유익균들이 녀석의 텅 비어있던 위장벽을 감싸 안으며 뇌를 향해 그토록 간절했던 세로토닌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마이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빈 식판을 내려다보더니 붉게 달아올랐던 눈동자의 살기를 완전히 지운 채 저를 올려다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거 대체 무슨 마약입니까? 뱃속부터 몸 전체가 미친 듯이 따뜻해지는데
기분이 너무 평온해요. 항상 머릿속을 찌르던 짜증이 사라졌어요. 저기 할머니. 저 이거 고기랑 국물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그 악마 같던 녀석의 입에서 나온 공손하고도 간절한 존댓말. 그것은 뇌과학이 증명해낸 완벽한 기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의 극적인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두 눈으로 목격한 나머지 500명의 거친 아이들도 홀린 듯이 무기를 버리듯 일렬로 줄을 서서 차가운 스테인리스 식판을 받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식대 뒤에서 한국인 할머니 조리장님들이 아이고 징그러운 놈들. 뼈다귀만 남았네. 팍팍 좀 물어. 하며 고기를 산더미처럼 퍼주자 살벌했던 빈민가 아이들은 쭈뼛거리며 고맙습니다. 할머니 하는 인사를 연발했었죠. 잠시 후 링컨 고등학교의 식당은 제 30년 교육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스럽고도 위대한 문화의 용광로로 탈바꿈하고 말았습니다. 혼자 벽을 보고 햄버거를 씹으며 타인을 경계하던 고립된 풍경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둥근 원형 식탁에 대여섯 명씩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툰 젓가락질로 서로의 밥 위에 겉절이를 얹어주고 반찬을 나누어 먹는 경이로운 사교의 장을 연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를 찌르던 욕설과 비명은 완벽하게 증발해버렸고 오직 스테인리스 식판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맑은 금소금과 서로의 눈을 맞추며 까르르 웃어대는 건강한 수다 소리만이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들의 핏줄을 타고 흐르던 끈적한 분노와 폭력의 독소들이 한국의 따뜻한 발효, 과학과 나눔의 철학 앞에서 땀과 눈물이 되어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당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뚝배기 바닥을 박박 긁어먹으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저는 다시 한번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3,000원짜리 이 따뜻한 대한민국의 온기가 콧대 높은 서구의 그 어떤 첨단 의학이나 무자비한 경찰력도 해내지 못했던 굳게 닫힌 우리 아이들의 뇌와 심장을 완벽하게 치유해낸 것이다. 폭력으로 얼룩졌던 이 절망의 생지옥에 비로소 인간다운 숨결과 기적의 꽃이 찬란하게 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적과도 같았던 그 역사적인 첫 점심시간이 무사히 지나고 난 뒤 맞이한 그날의 오후 수업시간, 우리 링컨 고등학교의 낡은 교실 복도에는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대하고도 성스러운 정막이 굽이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쓰레기 같은 냉동 피자와 액상과당 음료가 뿜어내는 가파른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아이들이 짐승처럼 교실을 뛰쳐나가 난투극을 벌이거나 아니면 혈당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쳐 책상에 엎드려 시체처럼 잠들어 있어야만 할 마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찰을 돌며 교실 창문 너머를 들여다본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만 복도 한가운데에 멍하니 멈춰 서고야 말았었죠. 교실 안의 아이들은 그 누구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고 미친 듯이 다리를 떨지도 않았으며 책상에 엎드려 침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뜨끈하고 구수한 된장찌개와 섬유질이 풍부한 나물 반찬, 그리고 든든한 하얀 쌀밥이 만들어낸 그 완벽한 영양의 조화가 녀석들의 혈당을 아주 부드럽고 완만하게 유지시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의 충혈되었던 눈빛은 호수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교단에 선 선생님의 목소리에 또렷하게 귀를 기울이고